네, 오늘은 사기꾼을 잡는 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사기 수법이 날로 지능화되어 가고 있어요. 변호사들이 이렇게 하면은 사기 범죄자를 잡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돈을 빌려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 영상을 보고 아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방어용으로 쓰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거를 뛰어넘어서 한 단계 더 진화해가지고 뭔가 다른 차원의 공격 방법을 생각해내야 사실 사기꾼들을 잡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럼 김훈찬 변호사님은 사기꾼 잡기 위해서 난 이렇게까지 해봤다, 혹시 하는 성공 사례 같은 거 하나 있어요? 투자 사기들이 있어요. 뭐 쉽게 설명하면 돈 받아서 건물을 올릴 거고 이제 수익금 이제 나눠줄 거야,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럼 이제 돈을 받아가지고 하나도 안 하진 않아요. 보면은 이제 찔끔 지어요. 기둥 하나 이렇게 지어놓거든요. 그거가 이제 진행이 안 되는데 이제 뭐 계속 뭐 갖은 핑계를 대면서 뭐 이야기를 하는 게 뭐 허가가 안 나왔다, 뭐 지금 자금이 일시적으로 조금 부족하다, 뭐 자재값이 올라, 뭐 갖은 핑계를 대면서 계속 지연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또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그냥 그 말을 계속 좀 믿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한번 모아서 가자라고 하면은 또 인부들 대기시켜가지고 또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이제 맡았던 사건에서는 태양광 그런 이제 산업인데, 실질적으로 요 사업이 진행이 되는지가 좀 불분명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확인을 하러 갔는데 이제 갔더니 뭐 역시나 뭐 진행되는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인근 지역에 슈퍼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 이제 수소문 해가지고 여기 지금 공사하고 있냐, 뭐 차 왔다 갔다 하냐, 이제 이런 거 이제 청취를 해가지고 그거 이제 증거로 만들어서 내고 유죄를 인정받은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 거 비슷한 거 하나 했어요. 현장 가가지고 전기, 수도, 계량기 봐가지고 이렇게나 많은 인부가 있으면은 전기, 수도 오지게 써야 되는데 하나도 안 썼네?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 보고 그럼 없었던 거 아니야? 이러면서 했던 것도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변호사님은 여기까지 해봤다, 뭐 그런 거 있으세요? 저는 이런 거였어요. 요즘에 사기꾼들이 어떤 얘기를 많이 듣냐면은 돈을 빌려온 다음에 조금씩 갚으면은 사기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어디서 들어요. 그래가지고 돈을 일부러 빌린 다음에 조금씩 갚아. 예를 들어 1억 빌린 다음에 이번 달에 100만 원, 다음 달에 100만 원, 이렇게 1년 정도 갚아봐야 뭐 1000만 원 조금 넘어온 돈인데, 그렇죠. 그런 다음에 돈을 안 갚아버려요. 그러면은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1억 원 빌려가가지고 100만 원씩 그래도 1년이나 갚았고 그러면 그 이후에 갑자기 경제 상황이 안 좋아져서 실제로 못 갚은 거 아닐까? 사기 혐의 없음, 불기소, 이렇게 하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조언들을 어디서 받아왔는지 사기꾼 놈들이 그렇게 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깨트리기 위해서는 다른 사기 피해자는 없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있었냐면은 이 사기꾼 놈이 예를 들어서 1월 1일 날 저한테 1000만 원을 빌려갔어요. 그런 다음에 2월 1일이 돼가지고 한 100만 원 정도 입금을 해줬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또 다른 사기 피해자인 김훈찬 변호사님이 2월 1일 날 그 사기꾼 놈한테 돈을 빌려준 거야. 돌려막기. 그렇지. 한번 돌려막긴 거지. 1월 1일 날 나한테 1000만 원 빌려가고 2월 1일 날 김훈찬 변호사님한테 1000만 원 빌려가서 그 중에 100만 원 나한테 돌려막고 3월 1일에 김훈찬 변호사님이 또 돈 갚아 이러니까 또 다른 변호사님한테 1000만 원 빌려가가지고 3월 1일 날은 또 다른 변호사님한테 빌린 돈으로 김훈찬 변호사님한테 100만 원 갚고, 그러니까 이렇게 한마디로 카드 돌려막기뿐만 아니라 여러 피해자 돌려막기, 이런 걸 하는 사기꾼 놈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나와 같은 사기 피해를 당한 사람이 주변에 없는지 수소문을 해야 되고요. 그 사람들의 계좌 내역을 다 확인해가지고 나는 이 사람한테 언제 입금했는지, 다른 사람은 이 사람한테 언제 입금했는지, 내가 돈을 받은 건 언제인지, 이런 거를 다 추적하고 대조를 해봐야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해가지고 사기 피해자들 6명 모아가지고 계좌 다 대조해가지고 돈을 돌려준 것도 다른 걸로 돌려막기 한 거다 라고 해서 혐의 입증받은 사례들도 하나 있어요. 그리고 약간 뭐 사기꾼들이 약간 자기 지인들한테 결국은 사기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엄청 친한 지인이 아니어도 어떤 뭐 연결고리를 통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사기를 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약간 뭐 큰 돈을 잃었다고 한다면 사실 뭐 지인 통해서 하다 보면은 뭐 너 누구 그 사람 알지 않아? 나 걔한테 돈 빌려주고 못 받았어 라고 하면은 내가 아는 누구도 못 받았다는데? 라고 하면서 이렇게 알게 된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좀 같은 피해자들을 알아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기가 참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결국에는 돈을 속아서 줬다, 뭐 이렇게 생각해보면 단순한데 사실은 그 사기의 종류도 다양하고 수법도 다양하고 되게 교묘하게 점점
좀 진화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입증을 하기 위해서 이제 중요한 거는 사실 좀 변호사가 사건을 진중하게 애착을 가지고 쳐다보고 발로 뛰고 이제 그렇게 하면은 뭐 확실히 그 성과도 당연히 좋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또 사기라는 게 피해 회복이 또 중요한데 피해 그쵸. 회복이 또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피해 회복이 조금 부족하게 안 되더라도 이제 피해자들도 어쨌든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할 만큼 했다. 그래도 사건에 대해서 또 감정적으로 좀 정리를 좀 해줄 수도 있는 게 이제 또 좀 변호사의 중요한 역할인 것 같아요. 중요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요즘에는 사기꾼들이 워낙 지능화가 되어 가다 보니까 변호사가 이거를 그냥 예전 사기 사건 처리하듯이 처리를 하면은 다 빠져나가요. 예를 들어 차용금 사기도 몇 번씩 돌려주기도 하고 공사 같은 것도 예전에는 하나도 안 했는데 요즘에는 인부들도 아르바이트로도 고용도 해놔. 그래가지고 변호사가 예전에 접근하던 방식으로 사기 사건 접근하면은 무조건 무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변호사가 조금 더 발로 뛰어야 되는 것 같고, 특히나 요즘에 필요한 거는 사기라는 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알바 쓰고 막 이런 것들 맞아요.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 내부자를 회유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 명이 하나의 단체가 되고 집단이 되어서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중에 가장 약한 연결고리를 끊어내가지고 회유해가지고 자백을 받아내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해요. 원래는 수사기관이 해야 되는 역할인데 그거를 요즘에 워낙 수사 인력도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냥 얘네 집단 사기인 것 같아요, 한 명 좀 조사해 주시면서 자백 받아주세요 하면은 수사기관이 절대 해주지 않아요. 오히려 약간 예전에 수사기관이 하던 일 같은 거를 변호사가 마치 탐정처럼 해야 되는 역할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어제 기사에 그런 거 있더라고요. 나는 코인 사기꾼이었습니다 라는 게 있었어요. 코인 사기 그 집단에 실제로 있었던 사람이래요. 근데 자기는 코인 사기로 고소를 되게 여러 번 당했는데 단 한 번도 처벌받은 적이 없다 라는 걸로 이제 기사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자기 안에는 이미 되게 많은 하나의 집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코인이라는 게 거래소에 상장도 해야 되고 앞으로 계속 개발도 해야 되는 건데 결국은 상장할 계획도 없었고 코인을 개발해 나갈 계획도 없었어? 라고 물어봤을 때 이 하나의 집단에서 마치 하나의 몸처럼 아닌데요, 저희는 이렇게 상장할 계획을 갖고 있었고 개발도 이렇게 진행하고 있었어요, 우린 앞으로 이렇게 할 거였어요, 이런 증언들이 쭉 나와주다 보니까 결국 이게 사기로 입증이 안 돼서 처벌을 하나도 받지 않았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런 집단을 공격해가지고 이게 사기다 라는 걸 밝혀내려면은 그 집단 중에 가장 약한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게 변호사의 역할 중에 하나고, 어떻게 찾아요? 가장 약한 연결고리는 가장 말단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약해요. 그러니까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결국 돈을 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 같이 뭔가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돈을 많이 받아갔다? 연결고리가 강하겠죠. 그렇죠. 근데 가장 말단에 있는 연결고리가 가장 약한 사람들은 돈을 가장 적게 받은 사람들. 막말로 이제 뭐 김은찬 변호사 가장 말단에 있어요. 네. 변호사가 이제 고소장 써가는 거죠. 내가 피해자 모아보니까 6명 정도 되고 30억 정도 돼. 근데 이거 너 혼자 다 독박 뒤집어 쓰면은 딱 봐도 이거 깜빵 갈 것 같은데 혼자 뒤집어 쓸래? 아니요. 내가 고소장 쓸 때 너 이름 빼줄 테니까 한번 불어봐 라고 하면서 이제 실제 그 내막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하는 거죠. 뭐 가장 말단이어도 다 안 불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조금밖에 안 불었어. 근데 약간 이거 범죄의 정황이 있는 것 같아. 그런 심증이 생겼어. 그럼 또 다른 약한 연결고리 찾아가지고 내가 김은찬이랑 얘기해보니까 김은찬이 이미 다 불었어. 얘기하면은 또 그래? 내가 너도 빼줄게. 그러면서 이제 사기꾼 같으신데요? 아니 원래 사기꾼을 잡으려면 네. 사기꾼의 머리 꼭대기 위에 있어야 사기꾼을 잡을 수 있죠. 알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특히 사기 사건 자체는 좀 변호사의 역량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이게 직관적으로 이해가 된다기보다는 또 설명도 해야 될 게 많고 아까 탐정처럼 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한번 좀 변호사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면서 적극적으로 좋은 변호사를 좀 찾아보시기를 좀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